안녕하세요. 한올 국어학원 김소희쌤이에요. 오늘은 선생님이랑 같이 고려가요 정석가를 공부해 볼 건데요. 정석가는 우리가 이번에 내신에 들어가는 학교들도 꽤 있지만 사실 내신에 주된 그 메인 작품으로 나오지 않더라도 연계로 심화로 너무너무 많이 출제가 되고 있고 앞으로도 이 작품을 응용해서 알아서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해석이랑 주요 내용 그리고 시험 포인트를 알고 있으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정석가 자체가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내용은 되게 재밌어요. 그리고 고려가요라서 고려시대 평민들의 정서를 조금 더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일단 한 부분 한 부분 저랑 같이 살펴보도록 해요. 자, 일단 정석가라고 했는데 정석가 제목 먼저 알아야겠죠? 정석 이렇게 옆에 한자로 나와 있어요. 정이랑 석. 1연에 보시면 딩, 아, 돌, 하 이렇게 시작하죠. 이 딩이랑 돌이 정석이에요. 그래서 정석이 무슨 뜻이냐? 정은 징 여러분 악기 아시나요? 그리고 석은 돌이에요. 돌이랑 징 무슨 뜻일까요? 이게 첫 번째 의미, 크게 두 가지의 의미로 보는데요. 보통 첫 번째 의미는 정석이 악기 명칭을 갖다 쓴 걸로 보기도 하고요. 두 번째로 사람 이름으로 보기도 해요. 뭐 이렇게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지만 사람 이름이 정석일 수도 있죠. 조정석 네, 배우 이름도 있잖아요. 그 정석가 뭐 이런 식으로 보기도 해요. 일단 노래고 고려시대 평민들의 노래이기 때문에 구전되었어요. 그래서 구전의 포인트를 또 볼 수 있는 곳이 있어서 그 부분도 시험에 되게 잘 나오기도 하고 구전되기 때문에 우리가 연계 작품으로 출제되는 작품들이 딱 정해져 있기도 해요. 한번 내용을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아, 이거 러브스토리예요, 여러분. 전체적으로 러브스토리인데 사랑에 대한 이야기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뭐 헤어지기 싫다, 뭐 영원히 사랑하고 싶다, 그리고 뭐 헤어져도 다시 만나자,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어떤 내용이 펼쳐지는지 한번 볼게요. 일단 작자 미상으로 되어 있어요. 딩아도라는 징이여 도리여인데 뭐 그렇게 뭐 그냥 부르는 거예요. 당금의 개샹이다. 당금은 지금 이런 뜻이고 지금 개샹이다는 계십니다 이런 뜻이에요. 징이여 도리여 지금 계십니다. 징이여 도리여 지금 계십니다. 그렇게 어려운 거 없죠? 근데 아직까지는 뭔가 사랑이 느껴지거나 사랑에 대한 내용이라고 알 수 있는 부분은 나오지 않았어요. 선왕성대의 논의와 와지이다. 선왕성대는 선왕은 좋은 왕이에요. 태평성대 이런 말 들어봤죠? 좋은 시대가 성대예요. 그러니까 선왕성대라는 건 다른 말로 그냥 태평성대랑 똑같은 말이다 하고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태평성대에 논의와 와지이다. 논의와 와지이다는 놀고 싶습니다. 논일고 싶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 전체 내용이 어때요? 징이여 도리여 지금 계십니다. 징이여 도리여 지금 계십니다. 태평성대에 놀고 싶습니다. 어디 사랑 있나요? 사랑이 딱히 없죠. 그래서 전체 내용은 다 사랑에 대한 내용인데 딱 정말 여기 첫 번째 1연의 내용만 굉장히 이질적이에요. 태평성대를 노래하는 내용이에요. 태평성대를 노래하는 거랑 사랑이랑 관계없죠, 여러분? 자, 이 부분은 나중에 조선시대에 궁중악곡으로 채택이 돼서 기록되는 과정에서 첨가된 부분이 아닐까 하고 추측하는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들 여러분 그 가시리에도 위증질과 대평성대 뭐 이런 부분도 있고 여러 부분들이 조선시대에 기록되면서 첨가되는 부분들이 생기곤 했어요. 그러니까 전체 내용이랑 연관성이 떨어지는 부분이라는 것도 꼭 기억하셔야 돼요. 1연의 내용은 전체 내용이랑 상관이 없다. 나중에 궁중악곡으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첨가됐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부분에 보면 악장가사라고 되어 있는 부분 보이시죠? 이 악장가사라는 거는 책 이름이에요.
책 이름인데 악장가사 외에도 고려시대 고려가요들이 들어있는 조선시대 책들이 악장가사, 악학괴범, 그리고 시용, 향악보, 이거 다 조선시대 책이에요. 고려시대에는 한글이 없었으니까 궁중에서 이제 한글 만들었으니 세간에 좋은 노래들 한번 백성들이 부르는 노래들을 모아보자 해서 이제 책을 내게 돼요. 근데 물론 그 책에도 고려시대의 모든 노래들이 다 들어있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도 잘 알다시피 남녀 상열지사라고 해서 너무 야한 것 같아. 조선시대는 남녀 7세 부동석이고 남자 여자가 유별한데 이거 너무 좀 정서에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 백성들이 고상했으면 좋겠어. 이런 야한 건 안 봤으면 좋겠어. 이런 것들은 다 뺀 상태였어요. 그래서 악학괴범 시용향악부도 악장가사처럼 책인데 시용향악부에도 정석가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이 개샹이다가 겨샤이다 이런 형태로 들어가 있어요. 물론 해석은 비슷합니다. 자, 그래서 1연의 내용은 전체랑 내용상에 큰 관련이 없고 내용이 이질적이다. 이거 나중에 첨가된 부분일 거야. 사랑 이야기가 아니네. 여기까지 보고 2연으로 넘어갈게요. 삭삭기. 삭삭기가 뭘까요? 사각사각이에요. 사각사각. 이거 의성어죠? 사각사각 소리가 나는, 사각사각 거리는, 아니면 바삭바삭 거리는 셰가 가느다란 이란 뜻이고요. 몰에는 모래예요. 자, 2연부터는 조금 확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삭삭기는 사각사각, 셰모래는 가느다란 모래, 별해는 벼랑애라는 뜻이에요. 한번 적어드릴게요. 사각사각, 가는, 모래, 벼랑애. 또 조심해야 될 부분, 나난이 나왔는데, 자, 가시리에도 나와 있죠. 나난 무슨 뜻이었어요? 뜻이 없었죠. 자, 얘도 똑같아요. 얘는 여음구. 여음구가 뭐예요? 룰루, 랄라 이런 것처럼 즐겁게 그냥 붙여놓는 거고, 조흥구라고도 부른다고 했죠. 그래서 흥겹게 해주는 구절. 의미가 딱히 없다. 사각사각 소리가 나는 가는 모래벼랑에, 사각사각 소리가 나는 가는 모래벼랑에, 구운밤, 군밤 여러분 좋아하세요? 선생님 군밤 되게 좋아해요. 자, 이 군밤을 5회, 5회면 엄청 많이 해요. 여러분 한 두부, 큰 두부 사이즈가 한 돼 정도 되거든요. 그걸 5회를 심고이다, 심습니다. 구운 밤을 5회를 심는데요. 되게 많이 심는 거예요. 그 밤이 이렇게 땅에다가 심었는데 그 밤이 움이 돋아, 움이 띡 이렇게 돋아서 싹이 나야지만, 그 밤이 움이 돋아서 싹이 나야지만 유덕하신 님을, 유덕하신 님이 뭐예요? 덕이 많으신 님, 내가 사랑하는 님을 그렇게 표현한 거고 좋은 거겠죠. 유덕하신 님을 여해야 와지이다. 무슨 말일까요? 내가 사랑하는 덕이 많으신 님을 이별하고 싶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여해야 와지이다는 이별하고 싶습니다. 이 여잔지 남잔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유덕하신 님이라고 했으니까 남자를 여자가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자, 아까 러브스토리라고 했죠. 자, 보통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이랑 이별하고 싶지 않아 해요. 당연한 거겠죠. 이별하고 싶지 않아 하는데 이 사람은 이별하고 싶대요. 그런데 앞에 보면 조건이 붙어요. 여기가 전체가 조건이에요. 사각사각 소리가 나는 가는 모래벼랑에 군밤을 심어서 그게 움터서 싹이 나야지. 여러분, 백사장 같은데 꽃밭이나 뭐 이런 거 있는 거 보셨어요? 백사장, 사각사각 소리가 나는 가는 모래예요.
뭐가 나던가요? 거기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안 자라요, 작물이. 거기다 군밤을 심는데요. 뭔가를 구워서 심는다? 이거 이미 자랄 수 있는 조건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밤이 um이 돋아서 싹이 나야지만, 이거 다 어떤 조건이에요? 불가능이에요. 불가능한 조건을 내밀어 놓고 그게 이루어지면 저 그때는 제가 사랑하는 님과 이별하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이별을 안 하고 싶다는 얘기죠. 역설적인 상황을 이렇게 과장해서 표현한 거예요. 역설적 과장으로 이별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을 정말 더 강조해서 표현한 거겠죠. 선생님이 어렸을 때 저희 집에 토끼를 키웠는데 엄마한테 엄마 나 피아노 좀 사줘 라고 했더니 엄마가 토끼 머리에 뿔나면 사줄게 라고 했어요. 한 초등학교 한 1학년 이때인데 피아노를 막 배우기 시작해서 너무 재밌어서 피아노를 사달라고 했더니 엄마가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선생님은 기다렸어요. 토끼의 머리에 뿔이 날 때까지. 근데 토끼를 아무리 밥을 많이 주고 토끼를 잘 키워도 머리에 뿔이 안 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저희 엄마가 이 똑같은 얘기를 한 거죠. 불가능한 상황을 가정해서 그만큼 피아노를 안 사주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거예요. 근데 어렸던 선생님은 너무 모르고 그 토끼 머리에 뿔 날 때를 기다렸다는 거. 그래서 구운 밤 잣대를 심어놓고 um이 돋을 때까지 기다리면 이별을 하겠다는 건데 이별을 하는 때가 안 오겠죠. 자, 3연도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어요. 전체적으로 반복되는 부분이 많아서 해석을 한 번만 해도 되니까 이게 되게 길게 보여도 짧아요. 사실 그렇게 길지 않다는 거. 자, 사면을 보면 옥으로, 옥 뭔지 알죠, 여러분? 에메랄드 그 옥이에요. 옥으로 연꽃을 새겨요. 여러분 연꽃 알죠? 그 부처님 오신 날 그런데 이제 보면은 연꽃이 이렇게 등으로 만들어져서 이렇게 달려있잖아요. 옥으로 연꽃을 새깁니다. 옥으로 이렇게 연꽃을 새겼어요. 옥으로 연꽃을 새깁니다. 바위 위에, 그런데 이 옥으로 만든 연꽃을 얘를 접붙인다고 해요. 접붙인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교배를 시키는 거예요. 연꽃이 암 연꽃이랑 수 연꽃이 만나가지고 꽃을 피우는 건데 그러려면 연꽃과 연꽃, 물론 생화여야 하고 죽은 거는 안 돼요. 그런데 거기다가 바위 위에다가 접을 붙입니다. 바위 위에다가 접 붙이면 이게 새끼 연꽃이 태어날까요? 안 나겠죠, 당연히. 이것도 역시 똑같은 가정이에요. 불가능한 상황을 가정해서요. 바위 위에 접붙입니다. 그 꽃이, 고지는 꽃이에요. 그 꽃이 삼동이 피어야지만, 삼동은 새 묶음, 한 송이도 당연히 안 필 텐데 새 묶음이 피어야지만, 이 삼동을 새 묶음이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봄도 우리나라는 세 달로 봤어요. 삼춘. 그래서 겨울도 세 달로 봐서 삼동, 그러니까 추운 겨울에 피어야지만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해요. 네, 일단은 1차적인 해석은 새 묶음이 피어야지만, 연꽃 그 접붙인 게 새 묶음이나 피어야지만 유덕하신 님과 이별하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해석 볼게요. 옥으로 연꽃을 새깁니다. 옥으로 연꽃을 새겨서 바위 위에 접을 붙입니다. 교배를 시켜요. 그 꽃이 새 묶음이 피어야지만, 그 꽃이 새 묶음이 피어야지만 유덕하신 님, 아까랑 똑같아요. 덕이 많으신 님과 이별하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이연이랑 똑같은 부분이 있죠? 어디? 맨 마지막에 유덕하신 님을 이별하고 싶습니다. 이게 후렴구예요. 계속 반복될 거예요. 4연, 5연에도 똑같은 후렴구가 나오는데 이 후렴구를 반복함으로써 이 노래가 정석가구나, 정석가 안에 들어있는 거구나 하고 통일성을 갖게 해주기도 하고 운율도 형성해요. 그리고 후렴구들 보통 기억나요? 청산별곡의 후렴구가 뭐였죠? 얄리얄리 얄라셩 얄라리 얄라. 그리고 고려가요에서 가시리의 후렴구가 뭐였죠? 위증질가 대평성대. 어때요? 전체 내용이랑 연관성이 없거나
의미가 없는 후렴구가 보통 고려가요의 후렴구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유덕하시님과 이별하고 싶습니다. 분명한 의미가 있는 후렴구가 나오는 거죠. 이것도 정석가에서 굉장한 중요한 특징이니까 꼭 기억해 놓으세요. 자, 그래서 역시나 또 똑같이 임과 이별하지 않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사연을 볼게요. 예상이 되죠? 똑같아요. 계속 이별하지 않겠다. 어떻게 하면 임과 이별하였습니다 하는데 그 어떻게 하면이 절대로 안 되는 불가능한 상황이나 내용이라는 거 계속 반복될 거예요. 자, 무쇠로, 무쇠 뭔지 알죠? 쇠 중에서도 엄청 그 무쇠솥, 여러분 모르겠지만 예전에 마징가 Z가 얼마나 튼튼한지를 알려주는 주제가가 있었어요. 무쇠팔, 무쇠다리, 모르죠? 무쇠로 만든 사람이었나? 선생님도 사실 그 세대보다는 만화를 직접적으로 보지는 못했어서 정확히는 모르는데 그 무쇠, 엄청 튼튼한 무쇠로 털릭은 갑옷 같은 거예요. 무관의 관복인데 무관의 관복을 마름질해서 나나는 아까 말했죠. 그 의미 없는 여음구, 조흥구가 또 나와 있고 무쇠로 갑옷을, 그러니까 뭐 무관의 관복, 무쇠로 만든 튼튼한 옷이에요. 엄청 튼튼한 옷을 마름질해서 마름질 이렇게 해가지고 철사로 주름을 이렇게 박아요. 주름을 박습니다. 무쇠로 털릭을 마름질해서 철사로 주름을 박아 되게 튼튼한 옷이 완성이 됐어요. 그 옷이 다 헐어야지만 여러분 그 대형 박물관 이런 데 가보니까 선생님이 거기에 보니까 무슨 예전에 고대 로마의 갑옷 이런 게 전시가 돼 있더라고요. 아니 요즘까지도 그게 헐지 않아서 전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다 헐어야지만 이거는 그 옷이 다 헐어야지만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유덕하시님과 여의아 와지이다. 역시나 또한 불가능한 상황, 역설적 표현으로 불가능한 상황을 이렇게 가정해서 임과 절대 이별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굉장히 강조해서 표현하고 있어요. 똑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어서 임과 영원히 나는 이별을 안 하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오연을 볼게요. 또 똑같아요. 무쇠로 또 무쇠를 쓰네요. 이 튼튼한 무쇠 한 번 더 씁니다. 한소는 하다가 크다예요. 크다. 한 마리의 소가 아니라 커다란 소를 음모 그 소요. 무쇠로 자, 소 같이 생겼죠? 무쇠로 커다란 소를 지어다가 커다란 소를 만들어서 철이 쇠고 수가 나무예요. 철로 만든 나무가 있는 산에 놓습니다. 이건데 자, 철로 만든 나무가 있는 산. 무쇠로 큰 소를 지어다가 이렇게 철로 만든 나무가 있는 산에 놓습니다. 그 소가 철초도 있어요. 또 철로 만든 풀이 이렇게 있나 봐요. 철로 만든 풀을 먹어야지만, 자, 기억하셔야 되는 건 그냥 소가 아니었어요. 철로 만든 소였어요. 그 철로 만든 소가 철로 만들어진 나무가 있는 산에서 철로 만들어진 풀을 먹어야 된대. 이거는 불가능이죠. 예전에 선생님이 그 세상에 이런 일이었나? 이런 프로그램에서 철을 먹는 사람을 본 적이 있어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건 또 사람이니까 생명체가 뭔가 뭐 중에 하나는 생명체여야 먹거나 이게 가능하잖아요. 근데 이 철로 만든 소가 커다란 소가 철로 만든 산에 있는 철로 만든 풀을 먹는 거, 이건 불가능이죠. 말이 안 돼요. 이런 또 말도 안 되는 불가능한 상황을 가정해서 그게 이루어져야지만 유덕하시님과 이별하고 싶습니다. 똑같은 내용 우리 이제 알죠? 이별을 절대 하기 싫다는 얘기인 거. 자, 또 똑같은 내용이 나오나 했는데 이제 마지막 유견을 볼게요.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들 끈인들 그치겠습니까? 어디서 많이 본 내용이 나오죠? 자, 이건 사실
여기 유견에서 우리가 처음 본 내용이 아니잖아요. 이 유견의 내용은 어디서 많이 본 내용. 서경별곡에서 우리가 이 내용, 똑같은 내용 봤죠? 서경별곡의 이연이랑 똑같아요. 연과 동일. 유사하게 써 있어요. 자, 옛날에 고려가요는 입에서 입으로 구전되다 보니까 야, 이거 좋은 것 같은데? 야,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데 끈인데 그칠이니까 이 내용 좀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쓰는 거예요. 뭐 요즘으로 따지면 표절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옛날에 구전됐기 때문에 딱히 그런 개념이 없었고 뭔가 그 노래를 발표해서 이득을 얻거나 이건 아니었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좋은 내용이면 여기저기 들어있기도 했어요. 그래서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들, 이 구슬은 우리가 서경별곡에서도 봤듯이 그런 진주 뭐 목걸이 같은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구슬 목걸이 같은 거 이렇게 끈에다 꿰어가지고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들, 바위에 탁 떨어지는 거예요, 구슬이. 그러면 이 구슬은 어떻게 되겠어요? 깨지겠죠. 그런데 이 구슬을 꿰고 있는 끈은 끊어지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똑같았어요. 서경별곡이랑.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들, 구슬은 우리의 사랑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바위는 시련이에요. 우리의 사랑이 시련을 만난다고 해도 끈이 뭐겠어요? 믿음인들 끊어지겠습니까? 우리의 사랑은 시련을 만나도 믿음이 깨지지 않는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또 똑같은 부분 나와요. 즈문해는 천년을, 즈문이 천이고 해가 년, 천년을 외오곰, 사실 왜 이렇게 읽어요? 곰이 강조하는 거라서. 곰은 강조의 효과를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외로이 녀다는 살다 있다 갔다, 살다 있다 가다 지내다 지나다 여러 가지 뜻이 있고요. 천년을 외로이 지낸들 믿음이 아까 끈이라고 했어요. 끈인들 그치겠습니까? 끊어지겠습니까? 우리 믿음인들 끊어지겠습니까? 안 끊어진다. 우리의 믿음은 끊어지지 않아요. 1000년 동안 외로이 지낸다고 해도 당연히 1000년 동안 외로이 지낸다는 것도 이거 역시도 불가능하고 뭐 과장이라고 볼 수도 있지요. 자, 그래서 전체적인 주제가 뭐예요, 여러분? 주제 너무 분명하죠. 헤어진다, 안 헤어진다. 안 헤어진다. 저는 님과 헤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임에 대한 영원한 사랑을 다짐하는 것이 주제입니다. 물론 이 연의 내용은 약간 이질적이 아예 관련이 없지만 이 불가능한 상황을 가정에서 표현하는 것들 되게 많이 있어요. 그 뭐 시조 같은 데도 김구 선생님의 시조에 보면 우리의 짧은 다리가 하계의 긴 다리, 롱다리가 될 때까지 까만 까마귀가 하얀 백로가 될 때까지 아무리 지나도 그건 불가능하거든요. 그때까지 뭐 복을 받으소서 항복 무상하세요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나무 토막으로 장닭을 깎아가지고 그 닭을 이렇게 올려놓고 그 닭이 꼬끼요 울면 그때 어머니 늙으세요. 어머니가 늙는 거 너무너무 싫은 효자 아들의 시조도 있고요. 그런 내용들이 또 연계해서 잘 나올 수 있다. 그리고 내용의 특징이랑 이 전체적인 표현상의 특징, 불가능한 상황 가정에서 소망의 간절함을 강조해서 표현한 것들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자,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하셨어요.